제가 한 편 더 올리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도 좀 있어서 어 사내연애, 사내 불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노무사로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재미나는 소재죠. 뭐 연애처럼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직장생활 하면서는 이게 좀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 점, 그리고 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분리를 좀 할게요. 사내 연애는 처녀 총각이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돌싱, 어쨌든 그 미혼인, 아니 현재 그 혼자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가 아닌 사람들이 만나는 거를 사내 연애라고 하고, 사내 분류는 어느 한쪽이라도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경우, 혹은 두 명 다 유부남 유부녀인 경우를 사내 불륜으로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런데 상당수 회사들이 일단 사내 연애 금지를 사규에 넣는 회사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 회사 사규는 노동법적으로 취업 규칙이라고 하는데, 법에 의하면은 헌법에 반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 위반할 수가 없는데, 헌법에 보면은 행복 추구권이라고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내 연애 같은 경우에 처녀 총각이 만나서 사귀는 게 그게 죄입니까? 회사라고 해서 그거 금지하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사내 연애는 금지한다, 이런 사규 자체는 말이 안 되고, 그런 사규에 의해서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그 징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뭐 부당 징계 구제 신청 이렇게 법적인 다툼에 들어가면 100% 회사가 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다수 회사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사내 징계를 이유로는 징계를 안 하죠. 사내 징계가 아니라 사내 연애만을 이유로는 징계를 안 하고, 사내 연애가 아닌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사내 불륜은 조금 좀 틀려요. 제가 보기에는 사내 불륜도 유부남 유부녀도 또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뭐 간통죄는 없어졌잖아요.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하지만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건 형사적으로 형사 처벌이 안 된다는 거지, 불륜이 그거 자체가 완전 허용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륜 자체가 그 민사상 민법에 의하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정신적으로든 뭐든 피해 주는 행위는 맞잖아요. 그 배우자한테, 몰래 배우자한테. 그래서 간통죄에 대해서는,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피해를 본 그 배우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행위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사내 불륜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상당수 회사는 좀 민감한 사안이고, 또 회사가 괜히 리스크 떠안는 게 싫으니까 사내 불륜이 아닌 다른 이유를 대서 징계를 많이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내 불륜이든 사내 불륜이든 사내 연애든 간에 이런 경우는 징계가 가능해요. 뭐냐면은 회사 내에서 지나치게 애정 행각을 보이는 경우에, 즉 예컨대 뭐 좀 민망하긴 하지만 사람들 없는 그 비상계단에서 지나치게 애정 표현을 한다든지, 뭐 사람들 다 퇴근하고 난 빈 사무실에서, 근데 그런 경우에 왕왕 CCTV에 찍힙니다. 근데 본인들은 CCTV 꺼진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CCTV 확인해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개망신 당하는데, 그런 경우는 징계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상당수 회사 사규에 보면은 사내 품위 유지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내에서 그렇게 지나친 애정행각, 뭐 신체 접촉 이런 걸 하는 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내 연애든 사내 불륜이든 회사 내에서 지나친 그 애정 표현을 하는 거는 좀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사내 연애든 사내 불륜이든 그닥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불륜 같은 경우는 커리어에 치명적이고, 이제 사내 연애도 뭐 젊은 사람들 생각에는 뭐 그게 뭐 피가 뜨거운데 뭔 큰 잘못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또 한국 사회는 보수적인 게 있고, 이게 또 소문이 많이 난다는 거. 그래서 이직을 하더라도 그게 계속 따라다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실제로 본 케이스인데, 사내 연애든 사내 불륜이든 하다가 잘 되면 뭐 계속 가거나 어쨌든 좋게 끝나면 다행인데,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거나 뭐 의가 갈리거나 해서 완전히 헤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예전엔 무지하게 사랑했었지만 또 갈리고 나면 원수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여자 측에서 남자가 자기를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무고를 씌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뭐 물론 드물겠지만, 그리고 남자 측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뭐 속된 말로 해픈 여자다, 뭐 해픈 X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사내 연애, 뭐 일부 회사들 보면은 사내 분류는 당연히 금지하겠지만 사내 연애는 적극 권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회사 내 분위기가 좋고 하면은 가족적인 분위기 조성해서 아예 그냥 결혼시켜라 뭐 이런 분위기.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가면 좋은데 결혼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동료들의 질시, 질투. 사내 연애 이런 것도 물론 운이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사내 연애 하는 사람들 보면 일단 외모가 좀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외모가 영 아닌데 사내 연애 하는 경우는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제가 뭐 이 9승9개월 그 언청이 선천적 기형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외모가 평균 이상은 되는 분들이 이렇게 그 사내 연애든 사내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누구는 뼈 빠지게 회사 아침부터 꼭두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는 회사 와서 재미 보고 가고 배 아프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동료들의 질투, 질시가 있을 수 있어서 사람들은 질투나 질시에 대해서 솔직히 당장 표현은 안 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걸 가지고 큰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사내 불륜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도 제가 종종 받아요. 사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뭐 요즘은 카톡이나 뭐 문자는 워낙 흔하니까 텔레그램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 방도 금방 폭파될 수 있고 해서 뭐 증거가 안 남는다 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거 같아요. 사내 불륜이든 사내 연애든 어쨌든 회사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밝아져요. 그래서 예컨대 사내 불륜이라면, 사내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라면 월급 뻔하고 승진도 안 됐고 애들 성적이 오른 것도 아니고 마누라도 그대로고 한데 왠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내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게 변한 게 없는데 남편이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닌데 굉장히 기분 좋고 화장을 좀 자주 하고 진하게 하고 회사 나갈 때 유난히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이 사내 불륜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감추기 힘든 증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직장인분들한테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무사로서 사내 연애나 사내 불륜은 개인적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드립니다. 단 걸리지 말고 하세요. 걸리지 말고, 걸렸을 경우에는 좀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 뭐 관리자나 사장님 입장에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생산성에 영향이 없다면 눈 감아 주세요. 때로는 사내 연애나 사내 불륜이 생산성 영향을 더 좋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좀 터치하셔야 된다는 거. 사내 생산성 영향 줄 것 같으면. 그런데 사내 불륜은 당장 생산성에 영향은 안 줘도 언젠가는 크게 터지면 회사까지 와서 배우자가 뒤집어 엎어도 회사에서는 솔직히 할 말 없고 어느 정도 미안한 감정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사내 분류는 좀 이렇게 미리미리 저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여담이에요. 마지막 여담인데 요즘에 또 이런 단어 많이 쓰세요.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단어 쓰면서 회사 내에서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회사 내에서만 자기네들끼리 부부관계 맺고 뭐 그게 미혼이든 뭐 기혼이든 간에,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부부처럼 지내고 뭐 밖에 나가서는 또 남남되고 뭐 상관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오피스 와이프는 이런 단어를 너무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함부로 쓰지 마시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는 아직도 보수적이고 회사는 돈 버는 장소라는 인식이 아직도 강합니다. 그래서 신성시대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힘들게 나는 뼈 빠지게 하세요. 여기서 돈 버는 장소에서 누구는 뭐 연애질하고 이상한 거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기분 나빠요 솔직히. 그래서 오피스 와이프 같은 단어, 이런 단어들은 진짜 친한 분들하고만 쓰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일반적인 자리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사내 연애, 사내 불륜에 대해서 노무사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